얼마나 이분이 접근할 수 있고 또 이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는 당연히 어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면책 조항 있잖아요. 공공성, 공적 이익을 위한 토론인지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충분히 정몽주법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건 일단 제껴두고요. 두 번째로 RT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깊이 들어가면요. RT를 수동 RT와 자동 RT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RT를 처벌하는 것 자체는 리트윗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비판적인데요. 오늘 뉴욕타임즈지에 도대체 대한민국은 박정근이가 RT를 했다는 이유, 리트윗을 했다는 이유로 그걸 국가보안법을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조롱 섞인 기사를 썼습니다. 다른 나라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방청객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추가된 조항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구제해줄 수 있고 그들이 피해받은 그 권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지 정봉주법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해결이 돼야 한다고. 그 두 분 중에 누구에 대한 질문이실까요? 두 분 다. 변호사님께요. 최 변호사님?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외국처럼 외국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 개입을 자제하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같은 조항은 아예 없어요. 선거 과정은 참여하는 겁니다. 네가 공적 의무를 띠고 공적 일을 하겠다고 나왔으니까 그 정도 검증을 받는 건 수인해라 이거예요. 다만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극단적인 경우는 처벌하는데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까 차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민사로 손해배상의 횟수를 확 늘려가지고 민사상으로 처벌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교환할 수는 있겠지요. 혹시 뭐 반론 잠깐만요. 아까 계속 답이 됐습니까? 그리고 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건 허위 사실인 걸 알고 유포했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김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습니다. 검사가 증명을 해야죠. 간단하게 답변된 것 같고. 잠깐만요. 그 방청객께서도 좀 질문 있으시면은요. 의원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누구요? 조성영 의원님께요.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그다음에 민의로 정책이 결정되는 건데 그럼 집단지성 그러니까 민의가 모아져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집단지성을 신뢰하느냐 하는 질문이시죠? 그런 집단지성에 대해서는 저는 신뢰하고 또 그러한 집단지성이 SNS를 통해서 형성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알고 있고요. 그런 데 대해서는 다 풀려 있는 겁니다. 다만 거짓말 용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국민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정보도도 함께 접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정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국민들의 선택을 어떻게 보면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것도 좀. 국민들의 선택을 그게 제가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고가 중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선택을 일단은 신뢰하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상대방에 대한 악의적인 거짓말만큼은 용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 변호사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형법하고 같이 우리가 봐야 될 게 방금 우리 방청석에 계신 분께서 어떤 일반인들이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형법 개정안도 지금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굉장히 이번 면책 사유 중에 하나를 보면은 미국에서 사실상 언론 자유를 넓히기 위한 판례들이 쭉 쌓이는 과정에서 제일 극단적으로 갔을 때가 지금 이 3호입니다. 이 3호가 보면 공공성 또는 사회성 있는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일 때 이 면책시켜준다는 것인데 이 판례는 미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경찰에서 도색 잡지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혐의를 받았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이 도색 업자로 그 사람을 방송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그게 아닌 걸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방송을 한 쪽을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미국 법원에서 이게 공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면책을 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조항이 실현되면은 아까 이 명예훼손에서 지금 고의적으로 미필적 고의를 빼버리고 의도적인 그 고의에다가 이 조항을 집어넣어버리면 거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면책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좀 되짚어봐야 될 의미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직자선거법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지금 공직자선거법이라는 것